안녕하세요. 나비짱블리의 선한 영향력 DB입니다. 오늘은 임용을 준비하시는 선생님께 아주 좋고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 주실 우리 해바라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용 합격 후 경력은 지금 3년 차이고 임용 전 경력은 9년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해바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총 경력이 12년이에요? 실 경력은 12년입니다. 어쩐지 수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선생님, 임용고시 합격해서 가장 좋은 점은 뭐가 있으실까요? 저는 임용 전에 이제 뭐 어린이집, 그 다음에 뭐 사립유치원, 병설, 단설 좀 여러 군데 이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임용 후 이제 면접을 안 봐도 더 이상 안 봐도 된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러면 몇 군데 정도에서 근무하셨어요? 총 4군데? 4군데에서 4군데 기간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임용 준비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저는 준비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이고 그 중에 2달은 일 병행을 했습니다. 얼마 안 하셨네요? 짧고 굵게 했습니다. 그러면 1차 준비 기간과 2차 준비 기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1차 시험은 1월부터 1차 시험 전까지 했고 일 병행을 1, 2월 달에 유치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일 병행을 해서 본격적인 공부는 3월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1차 합격자 발표 후 일주일 후부터 시작했고 2차는 제가 좀 스터디를 늦게 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공부하시면서 이렇게까지 해봤다.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까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봤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영화를 보거나 노래를 들을 때도 약간 그런 가사나 그 다음에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약간 저희 공부랑 자꾸 연관 짓게 되는 그런 수험생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또 특별히 뭐 다른 사람보다 또 이것까지 해봤다 이건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가사를 어떻게 연결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 공부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방탄소년단이 굉장히 핫했는데 네. 이제 방탄소년단 팬들은 알겠지만 가사가 굉장히 인문학적인 가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다 보면 그 가사 안에 저희가 그 뭐 상담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웠던 뭐 쓰다듬기라는 용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가사에 종종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우리 공부했던 거랑 연관 지으면 되게 더 잘 이해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방법을 좀 쓰기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이랑 연관 지어서 네, 많이 이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스터디는 선생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저는 그 1차를 준비할 때는 구술 스터디 하나와 그 다음에 고시문 인증과 법 스터디 2개를 밴드 스터디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구술 스터디 같은 경우는 3월부터 7월까지 했는데요. 그거는 개론부터 누리과정까지 선생님들이랑 분량을 나누어서 이제 각자 맡은 분량을 파트별로 요약하고 발표하는 식으로 구술 연습을 하는 스터디였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 그 이유는 자기가 완전히 내 분량을 소화해서 다른 스터디 멤버들에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심도 있게 공부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맞았어요, 그 스터디가. 그래서 굉장히 그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멤버 한 명의 잠수로 인해서 중도의 스터디가 파토가 나면서 그 이후에 조금 흔들리면서 슬럼프를 좀 겪긴 했습니다. 하지만 공부 효과는 꽤 높았던 스터디여서 강추드립니다. 저희 때는 스터디 할 때 그냥 문제 풀어보고 모르는 문제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발표하면 진짜 돈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 분량만큼은 100%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지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해를 하는 데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스터디 멤버들과 함께 그 고시문 인증과 법 스터디도 밴드로 같이 이 스터디 멤버들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시문 인증은 뭐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방법일 것 같아요. 매일 하루에 한 영역씩 그 밴드로 인증을 해서 올리는 그 과정을 반복해서 했고, 이거는 매일 아침 루틴처럼 독서실에서 아침마다 했던 건데, 저는 그 정말 하기 싫은 공부 중에 하나가 이 고시문 인증이었는데, 그래도 밴드 스터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1차 시험 직전까지 다행히 완벽하게 외우고 고사장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처럼 조금 게으르신 분들에게는 이런 강제성을 띈 스터디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법 스터디 같은 경우도 구슬 멤버들과 같이 했는데, 이거는 뭐 유아교육 관련법을 조항을 이제 빈칸으로 문제를 내고 풀어서 인증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고시문과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좀 강제성이 있어야 하는 공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도 최근 이제 시험 보신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이제 이 법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많이 출제 경향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기 때문에 빠뜨릴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1년 동안 강사는 혹시 누구로 하셨어요? 강사는 민정성 강사님 거를 1년 동안 들었습니다. 어때요, 스타일이? 저는 임미선 강사님 거를 들었는데 되게 정보가 방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제 저도 처음에 강사님을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강사님들의 샘플 강의를 좀 들어봤었는데 샘플 강의를 듣고 민정선 강사님을 결정했던 이유가 강의 시간이 길지 않고 되게 짧게 끊어주시고 되게 요점만 간단히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랑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마다 이제 뭐 강사님들이랑 좀 그렇게 어떤 강사님은 이해력을 돕기 위해 굉장히 많은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강사님은 짧게 요약만 간단히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강사님을 샘플 강의를 들어보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혹시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건강관리는 봄이랑 여름에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헬스랑 요가를 1시간 정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여름 지나고 나서부터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 지나고 나서부터는 사실은 몸 체력 관리보다는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그때는 오히려 그 시간에 좀 혼자 드라이브를 간다든지 산책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네,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한 정신건강에 좀 더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을 정말 충분히 잘. 몇 시간 잤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잠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잠이 정말 많고 오히려 밤에 공부가 잘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정말 충분히 자고. 몇 시요? 그래서 9시. 9시면 일찍 일어나는 건데? 가끔은 10시. 그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생활해보려고 그 기상인증 스터디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억지로 몇 달을 했더니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고 막 11시 되면 막 돌고 있는 거예요. 낮에. 그래서 안 되겠길래 과감히 이제 기상인증 스터디를 포기하고 그냥 아침에 충분히 자고 밤이 잘 되니까 밤이 좀 많이 했어요. 맞아요. 공부 스타일에 좀 자기 스타일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저는 좀 잠이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공부가 잘 되고 초저녁에는 되게 잠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네. 그걸 파악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논술은 선생님 혹시 몇 월부터 공부를 하셨어요? 논술은 이제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논술은 독학했습니다. 독학하셨어요? 네. 여기 대단하신 분이 여기 계시네. 아니, 논술은 처음에는 배지은 강사님의 논술만 따로 이제 단과 강의를 신청을 했는데 이제 몇 회 듣다가 저랑 너무 이제 스타일이 안 맞아가지고 또 과감하게 그 논술도 강의 신청해놓고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논술은 강사님이 올려주신 읽기 자료랑 논술 자료만 받아봤어요. 자료만 받아보고 제가 그냥 스스로 혼자 독학하고 셀프 첨삭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오, 대단하다. 이게 선생님들이
논술이 독하게 가능한지 그 부분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자료는 도움을 받고 강의는 듣지 않고. 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이제 요즘에는 강사님들이 주제랑 관련된 다양한 읽기 자료를 정말 풍부하게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 볼 때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정되면서 그때 놀이랑 관련된 읽기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막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읽기 자료를 충분히 읽고 그 강사님들이 던져주시는 그 논술 주제 그거를 사실 혼자 써보고 셀프 첨삭하는 것도 네, 오히려 스터디나 뭐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시간 절약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네. 좋습니다. 혹시 논술에 자주 나오는 주제는 뭐가 있을까요? 논술에 자주 나오는 주제는 부모교육, 교사론, 놀이중심 이 세 가지 파트가 단골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교사론 안에서도 뭐 교사의 역할 갈등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부모교육도 뭐 부모와 교사의 갈등이 나올 수도 있고 뭐 해결 방법에 대해서 쓰라고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보면은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나와요. 개요도는 선생님 작성을 하셨나요? 선생님 좀 구체적으로 예시 좀 듣고 싶어요. 개요도는 당연히 작성을 했는데 요즘에는 논술이 예전처럼 선생님들의 뭐 글쓰기를 보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요구하는 답이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그 키워드가 나오면 되는 논술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원하는 키워드를 넣으면 저는 답 처리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넣는 걸 항상 1순위에 넣었고 그 다음에 개요도는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뭐 소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써보는 연습들을 하긴 했는데 저는 이제 원고지로 논술을 하는 마지막 회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칸을 넘으면 정해진 그 칸을 넘으면 안 되니까 뭐 첫 단락에 무엇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라고 쓰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거기 이제 논술 그 문제에 나왔던 뭐 문제점, 뭐 해결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첫째, 둘째 쓰고 마지막은 요약하는 식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뭐 방향 이러이러하게 뭐 했으면 뭐 좋겠다라는 듯이 그런 방향을 썼습니다. 맞아요. 거기서 원하는 조건을 채워야 점수를 받는데 훨씬 더 유리하죠. 네, 그 요구하는 키워드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그럼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논술책 있으실까요? 저는 논술책을 따로 보지는 않았고 강사님들이 올려주시는 읽기 자료 그거를 놓치지 말고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강사님들이 가장 최근에 경향을 많이 반영한 자료들을 올려주시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막 몇 회독 하셨어요? 아니요, 몇 회독 할 수 없을 시간이 정도로 부족하죠. 많이 올려주세요. 근데 그것만 놓치지 않고 다 보셔도 진짜 충분하실 것 같아요. 정독해서? 네. 네.